얘들아, 나 12살 차이 나는 한국 남자 만나서 결혼해. 뭐? 100년 전 우리가 경제 발전시켜준 최빈국 한국 남자라고? 너는 지금 선진국이 된 한국도 모르고 지내니? 아니 거기에다가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 할아버지잖아. 무슨 일본 성인물 영화 찍는 것도 아니고 할아버지랑 어떻게 해? 일단 내 남편 직접 보고도 그 말이 나오는지 한번 보자. 한국인의 젊어 보이는 외모는 전 세계인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드라마와 영화에 나오는 배우들의 외모를 보며 실제 나이보다 훨씬 어려 보이는 외모에 감탄을 나타내고는 하는데요. 하지만 이는 단순히 연예인들에게만 해당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일본 여성의 경험담입니다. 12살 많은 남편의 나이 때문에 그녀는 친구들로부터 할아버지와 결혼하냐는 기분 나쁜 농담을 들어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인의 외모를 처음 접한 그녀의 친구들은 현실을 믿지 못하며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여성의 사연입니다. 감동 퍼짐 애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본인이지만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면서 한국 국적을 갖게 된 치즈루예요. 업무차 한국에 올 땐 마음이 무거웠어요. 생소한 나라였기에 두려움도 컸고 처음 가본 나라였기에 조금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현대적인 도시에 매료되고 생활에 익숙해질 무렵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면서 저는 한국에 정착하게 되었답니다. 한국행 비행기를 탈 때만 해도 업무가 끝나는 대로 빨리 일본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이렇게 한국에 평생 뿌리내릴 줄 꿈에도 몰랐죠. 하지만 한국을 알면 알수록 머물고 싶은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한국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고 한국에 산다고 결정하는 게 어렵지 않았어요. 아마 한국에 한 번이라도 가보셨다면 제 말이 무슨 뜻인지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위해 일본에서 다양한 기업에 이력서를 제출했어요. 전공을 살리기로 했지만 사회 초년생 때만 할 수 있는 도전도 마다하지 않았죠. 대학을 갓 졸업했을 때 무모하지만 도전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렇게 여기저기 이력서를 넣고 연락이 오면 면접을 다니며 제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보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던 중 한 기업에서 연락이 왔어요. 기쁜 마음에 면접을 갔죠. 제 전공은 메이크업 쪽이었는데 꽤 알려진 화장품 회사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거든요. 어떻게든 저는 붙고 싶었습니다. 제 첫 출발이 잘 알려진 기업이 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저는 흥분에 빠지기 충분했거든요. 그렇게 면접을 보는데 새로운 도전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새로운 환경에 얼마나 잘 적응하는지에 대한 답변도 해야 했죠. 저는 제 지금의 상황을 솔직하게 말했어요. 가능성이 무한하게 있는 20대 초반의 젊음의 장점을 어필한 거죠. 면접관은 저희 그런 답변에 상당히 흡족한 눈치였어요. 저 역시도 당황하지 않고 적절한 답을 제시했다. 생각하며 합격 연락이 오길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정도 지났을 무렵 드디어 원하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어요. 합격했다는 통보였거든요. 세상의 모든 걸 다 얻었다고 느껴질 만큼 너무 행복했어요. 빠르게 인정받고 싶다는 욕망은 이미 정장을 입고 출근하는 제 모습을 그리며 행복한 환상에 빠져들게 만들었죠. 하지만 현실로 돌아오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제가 합격하는데 조건이 붙었거든요. 한국 근무가 저의 합격 조건이었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가요가 전 세계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되면서 한국의 메이크업 시장을 배워오는 게 바로 저의 주된 업무였어요. 일본이라는 거대한 시장 그리고 이미 익숙하게 돌아가는 상황에 길들여지지 않은 새로운 시야가 필요했던 거죠. 그게 바로 저였고요. 저는 솔직히 당황했어요. 당연히 일본에서 업무를 한다고 생각했지 첫 직장에 합격하고 발령지가 다른 나라라는 건 상상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선택해야 했죠. 좋은 기회였으니까 고민도 되고 제가 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었지만 부딪혀보기로 했어요. 그렇게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답니다. 한국에 와 짐을 정리하고 출근 준비에 박차를 가했어요. 회사에서 발령받아오는 거라 머무는 곳도 정해졌거든요. 어디에서 어떻게 지낼지에 대한 걱정이 없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처음 온 타지에서 살 곳까지 걱정해야 했다면 두려움에 벌벌 떨었을지 모르니까요. 그렇게 저는 한국에 무사히 도착하고 짐 정리도 끝낸 채 한국 지사에 첫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긴장한 마음으로 사무실 문을 열었을 때 저는 짧은 안도감이 나왔어요.
처음 보는 한국인들이 한 층에 모두 모여 있었는데 다행히 제 또래들로 구성된 것 같았거든요. 어디든 비슷한 또래라면 쉽게 친해지고 적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직장 동료들을 확인했을 때 안심했습니다. 다행히 재밌는 직장 생활이 될 것 같은 기대감도 조금 들었고요. 그렇게 제자리에 앉아 주위를 둘러보는데 제 나이 또래의 젊은 한국인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직급은 팀장으로 회사 엘리트 느낌이 들었어요. 분명 제 나이 또래인데 벌써 팀장이라는 사실은 그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 알 수 있는 확실한 지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한편으론 긴장감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 한국인들에 대해 잠깐 알아봤는데 학구열이 높고 빨리 업무를 끝내는 이 스타일로 성과에 대한 의지가 상당한 민족이라는 평이 많았거든요. 눈앞에서 제 또래의 팀장을 보니 제가 알아본 게 사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직장 생활이 고달프겠구나 걱정이 된 셈이죠. 그렇게 팀장님을 따라 팀원들에게 소개를 받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팀장님을 따라 회의실에 들어갔는데 제 또래로 보이는 젊은 사람들로 구성된 팀원들이 4명 정도 있었거든요. 긴장감은 어느새 즐거움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재미있게 학교 다닐 때처럼 지낸다는 두근거림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각자 돌아가며 자기소개를 하는데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우선 제 나이 또래로 보였던 팀장님은 무려 저보다 12살이 많았어요. 대학을 갓 졸업한 게 아니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한 지 이미 10년이 넘은 선수급 사회인이었던 거죠. 제 또래로 보였던 팀원들 역시 저보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제 또래는 하나도 없었어요. 팀 내 막내는 저였고 제 위에 있는 선배도 3살 차이가 났죠. 한국 사람들은 꼭 피터팬의 후손 같았습니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같이 이렇게 어려 보일 수 있는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일본인을 비롯해 외국인은 한국인에 비해 많이 성숙하다는 걸 그제서야 알았어요. 일본인 아니 모든 외국인들은 가장 예쁘고 어려 보일 때가 사춘기 시절부터 시작돼요. 한창 2차 성장을 하며 여성으로 남성으로 매력을 뽐내기 시작하죠.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 대학생이 되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예쁠 시기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생각은 한국에 와 완전히 산산조각 나면서 한국인들이 부러웠어요. 나중에 남편 어릴 적 사진을 보고 알았는데 한국인은 성장이 느린 것 같았어요. 그리고 사춘기 같은 젊고 화려한 예쁜 시절이 다른 외국인에 비해 길다는 걸 알았죠. 부러워하는 저에게 남편은 말해줬어요. 아마 외국인들은 피부가 얇고 투명해 빠르게 노화가 오는 것 같다고 말이에요. 반면 한국인은 적당한 피부 두께로 노화가 빠르게 오지 않고 자기관리도 뛰어나 또래보다 훨씬 어려 보인다 했죠. 남편과 친해진 게 언제부터인지 기억나지 않아요. 팀장인 남편은 영어뿐 아니라 일본어 실력도 유창했어요. 그래서 팀 내 동료 중 일상 대화부터 회사 업무까지 끊이지 않게 대화하는 유일한 사람이었죠. 특히 개그 코드가 맞았어요. 재치가 뛰어났던 남편은 타지에서 외로울 수 있는 저에게 항상 웃음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서서히 사랑에 물들어갔는지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저는 남편에게 빠져들고 있었어요. 나중에 남편도 그러더라고요. 정신 차리고 나니 남편 눈앞에는 항상 제가 있었답니다. 그렇게 저흰 만난 지 1년 만에 결혼하게 되었어요. 빠르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나 남편 모두 빠르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회사와 퇴근 후 잠자는 시간만 빼면 하루 20시간을 붙어 지냈으니까요. 업무 이야기와 일상 이야기까지. 1년 사이 어떤 미래를 꿈꾸는지에 대한 깊은 대화도 다 나누었으니 말 다 했죠. 그렇게 결혼을 약속하고 차근차근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인 친구들에게도 결혼 소식을 알렸어요. 타지에 있어 오지 못하겠지만 진심으로 축하받고 싶었거든요. 친구들은 제 남편 될 사람을 궁금해했습니다. 사진이라도 보여달라며 성화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사진을 보여줄 수 없었어요. 친구들이 모여있는 대화방에 결혼 소식을 알렸을 때 궁금하다는 친구도 있었고 남편 될 사람 나이를 묻는 친구도 있었거든요. 12살 차이라는 말에 갑자기 얼음물을 끼얹은 것처럼 냉랭해진 대화방을 보았어요. 사랑해서 결혼하는 건데 마치 친구들은 제가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저를 걱정하기 시작했거든요. 대학갓 졸업해서 사회생활을 이제 막 시작한 저에게 12살은 너무 가혹하다는 말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친구니까 저를 걱정한다는 건 말이에요. 하지만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다르게 마음은 서럽고 슬펐습니다. 진짜 친구라면 그런 말을 할 게 아니라 저를 축하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멀리 있어서 볼 수 없으니 친구들의 걱정이 저에게 진심으로 와닿지 못했습니다. 특히 한 친구는 사회인이 되겠다고 한국행까지 마다하지 않더니 한국인 남자 만나 결혼하려고 그랬냐고 비아냥거렸죠. 부러움인지 시기인지 알 수 없는 친구들의 말들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대꾸도 할 수 없었거든요. 말해도 제 진심이 전달되지 않을 테니까요. 결혼식을 올리고 가능한 한 빠르게 일본으로 가서 친구들에게 남편을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만 할 뿐이었습니다. 사진을 보내줄까 생각했다가 한 친구의 말을 보고 상처 입었거든요. 할아버지랑 결혼하냐며 12살이면 대화는 제대로 되는지에 대한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말이었죠. 축하받고 싶었던 전 마음의 상처를 입고 친구들에게 결혼식 끝나고 일본 가면 보자는 말로 더 이상의 소식을 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종종 일본인 친구에게 개인 연락이 오긴 했어요. 답하기 싫어서 별도로 대꾸를 하지 않았죠. 주로 묻는 대답은 12살이나 차이. 나는 할아버지랑 결혼하는 거라면 재력은 빵빵한지에 관한 내용이었거든요. 마치 제가 돈 많은 할아버지에게 젊음을 무기로 팔려가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어요. 사진을 보내면 편집했다고 오해할 정도로 일본인 친구는 저를 단단히 오해하고 있었죠. 그렇게 결혼하고 남편과 저는 휴가차 일본으로 가게 되었어요. 친구들에게 간다는 말도 하지 않은 채 도착해서 연락할 생각으로 무작정 일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일본에서 저희는 제일 먼저 할아버지랑 결혼하냐고 비꼬던 일본인 친구에게 갔어요. 말도 하지 않은 채 회사 앞에서 친구를 기다렸죠. 보여줄 생각이었거든요. 회사 앞에서 친구가 끝나길 기다렸습니다. 친구가 퇴근하는 모습을 본 저는 뒤에 가서 갑자기 그녀를 안아줬죠. 놀란 친구는 반가움에 거의 울상이 되었어요. 먼 타지에서 채팅으로 주고받던 글자보다 얼굴을 보니 마음이 와닿는다는 생각이 들었죠. 얼굴만 봤을 뿐인데 친구가 했던 제 마음을 슬프게 하던 말들은 이미 잊혀진 것 같았어요. 길거리에서 둘이 마주보고 그동안 근황에 관해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한참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갑자기 일본인 친구가 제 뒤를 쳐다보더니 입가에 웃음이 떠나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지 싶어 뒤를 돌며 일본인 친구가 머무는 시선을 따라갔죠. 그곳에는 제 남편이 있었습니다. 좀 먼 거리에서 기다리라고 했는데 제가 오지 않자 저를 찾으러 온 거예요. 저는 반가움에 일본인 친구를 뒤에 두고 남편을 보고 활짝 웃었죠. 남편 역시 저를 보고 활짝 웃었어요. 그때 일본인 친구가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한국인 남자 멋있다라고요. 저는 깜짝 놀란 남편과 마주보던 몸을 돌려 일본인 친구를 바라봤어요. 일본인 친구는 제 남편에게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말하더라고요. 너랑 이야기하는 내내 자기를 보며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대요. 한국인 남자가요. 이제 막 대학교에 입학한 것 같은 앳된 외모가 너무 귀여우면서도 남성미 넘친다며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저를 본 건 좋지만 저 한국인 남자와 데이트를 해야겠다며 저에게 먼저 가겠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웃음이 났습니다. 미안한데 그 남자가 바로 내 남편이야 라는 말을 해주고 싶었거든요.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으며 제 남편이라고 말하려던 찰나. 어느새 제 옆으로 다가온 남편은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다정하게 제 볼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방금 전까지도 한국인 남자와 데이트를 한다고 설레던 친구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죠. 그리곤 이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이해하고 창피해했습니다. 할아버지라 놀렸던 12살 차이 나는 남편이 지금 이 잘생기고 어려 보이는 이 남자가 맞냐면서 믿지 못했거든요. 눈으로 본 상황이지만 친구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정말 12살 차이가 맞는지 몇 번이나 물었죠. 12살 차이가 맞다고 남편이 몇 번이나 웃으며 답해 주었어요. 그렇게 그날 저녁 일본인 친구들과 모두 한자리에 모일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갑자기 찾아온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선약이 있던 친구도 있었지만 미루고 기꺼이 와주었죠. 12살 차이 나는 남편이 함께 왔다는 소식에 모든 친구들은 앞다투어 저와 제 남편을 보기 원했거든요. 친구들이 대략 10명쯤 되었는데 모두 남편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12살이라는 걸 믿지 못했으니까요. 오히려 저보다 더 어려 보이는 외모의 연하라고 말해도 믿겠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제서야 오해였다는 사실들을 깨달으며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도 덧붙였어요. 친구들이 하나 둘씩 저와 남편을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결혼식 사진을 궁금해했죠. 저는 핸드폰에 있는 결혼식 사진을 친구들에게 보여주었어요. 드레스가 예쁘다, 모델 커플 같다는 칭찬을 들으며 한참 사진을 보는데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남편 옆에 곱게 드레스를 차려입은 여자는 누구냐고요.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의 여자가 왜 저와 남편 사진 찍는데 같이 촬영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품었습니다. 무슨 소린지 알 수 없었던 저는 어떤 사진이냐고 물었죠. 그 사진은 저와 남편 그리고 시어머님과 남편의 누나와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웃으며 말해줬어요. 남편의 어머니와 누나라고요. 그러자 제 친구들은 남편을 볼 때보다 더 놀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는 한국 생활을 해 이제는 익숙한데 말이에요. 혹시 아직 한국에 안 가보신 분들이 있다면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한국에선 실수 안 하려면 나이를 꼭 물어봐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보통 어려 보여서 실수하기 딱 좋으니까요. 이번 사연에서 어떤 것을 느끼셨나요? 남편의 어려 보이는 외모 때문에 친구들에게 부러움을 받게 된 일본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일본에서 태어나 살아오다 한국에서 살게 된 이 일본 여성은 사람들의 외모를 통해 나이를 짐작하기 어려워 아주 고생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우리나라는 나이에 따라 상대방을 존경하는 문화가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기 때문에 의도치 않은 실수도 많았을 것 같네요. 우리 한국인들은 어려 보이는 외모뿐만 아니라 다정한 마음도 갖고 있는 따뜻한 민족인데요. 한국에서의 결혼 생활을 통해 더욱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체 누가 한국에 오자고 한 거야? 인천공항에 외국인이 가지고 있던 캐리어가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뒤를 돌아보니 웬 한국인이 캐리어를 훔쳐가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었고 외국인이 저지하자 힘이 빠졌는지 적반하장으로 힘 좀 빼라고 한국인은 말했는데요. 외국인은 얼떨떨해하며 자연스러운 본능에 의해 경찰을 찾습니다. 대체 한국인은 왜 그랬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슬란드에서 아기들을 키우고 있는 평범한 주부인 요스코나입니다. 아기들을 키우고 있다고 하긴 했지만 말이 아기지 사실은 초등학교에 들어간 지 꽤 오래되었는데요. 아기라는 말을 하니 갑자기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제 남편과 아기를 만들면서 보았던 한국 드라마입니다. 아무래도 한국 드라마로 태교해서인지 아이들은 한국 드라마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어쩌다 보니 둘째 아들까지 빠르게 만들어버려 연년생이 되다 보니 너무나도 힘들었는데요. 1년 간격으로 태어난 자녀를 뜻하는 것이 연년생인데 만약에 키워보신 부모님이라면 굉장히 힘든 노동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테지만 다행히도 저는 시간을 자유자재로 분배할 수 있는 재택근무를 하는 직업군이었기에 연년생을 키우는 데 있어 환경적인 제약을 극히 드물게 받을 수 있었고 아기들이 울지 않을 때마다 한국 드라마를 즐기면서 어려운 일과 중에도 틈틈이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한국 드라마는 현빈이 나오는 사랑의 불시착인데요. 최근에 초등학생이 된 자녀들이 사랑의 불시착의 내용에 대해 묻기 시작했는데 드라마를 설명해 주는 것보다 재미없는 일은 또 없을 것 같아 기억이 안 난다고 저는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제 아이들은 드라마에 대한 탐구심이 압도적으로 높았기에 결국에 드라마의 배경지가 되는 북한까지 알아내었고 최대한 빨리 그곳으로 무조건 가야겠다고 얘기하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한번 북한에 가면 다시는 헤어나올 수 없다며 아오지 탄광에 들어가고 싶냐고 아들들을 겁주었습니다. 하지만 거리낌이 없는 나이라서인지 아오지든 어디든 상관없으니까 가보고 싶다고 아이들은 얘기했습니다. 저는 제 자녀들이 정말로 아오지 탄광에 들어가 평생의 노예가 되어버릴까 전전긍긍하기 시작했고 뭐든지 하고자 한다면 끝장을 보고야 마는 남편의 성격을 꼭 빼닮은 두 아들이 북한의 아오지에 들어가 있는 상상을 밤마다 하면서 저는 밤잠을 설쳤답니다.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 한국을 오히려 후진국이라고 얘기하며 절대로 한국에 가선 안 된다고 아이들에게 겁주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저는 한국 드라마를 주구장창 보면서 한국을 향한 선망과 존경심을 깡그리 뭉개뜨려야 했고 아이들이 한국의 아오지 탄광에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려면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초등학교에서 시행되는 외국인 교환 프로그램에 저희 아들들이 참여하게 되면서 해외 나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갑자기 한국에 있는 아오지 탄광에 이제 가게 되었다며 선생님을 어떻게 설득시켰는지 진짜로 한국으로 간다고 아이들은 저희에게 통보했는데요. 저는 절대로 한국은 안 된다고 했고 학교에 전화를 걸어 후진국인 한국에 저희 아들을 절대 보낼 수 없다고 신신당부했고 학교 선생님은 어째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달된 선진국 중에 선진국인 한국이 왜 못 사는 나라를 뜻하는 후진국이냐면서
혹시 K-팝 음악과 한국 드라마를 접하지 못하는 동굴 속에 사는 건 아니냐고 반문했고, 일단은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오징어 게임을 넷플릭스로 시청하라고 저희에게 조언했기에 그제야 허심탄회하게 저 역시 한국에 대해 강력한 동경심을 갖고 있고, 사실 선진국인 한국이 너무도 좋은데 자꾸만 아이들이 아오지탄광이라는 북한의 장소로 향하고 싶다고 아주 어렸을 적부터 뗐었기에 아무래도 한국으로 보내는 것은 너무도 꺼림직하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은 피식 웃으면서 아오지탄광이 있는 북한의 위치는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도록 한국 정부가 기막히게 통제하고 있다고 했고, 진정 가고 싶다면 한국의 시민권을 얻고 자원 입대하여 최전방에서 몰래 월남하여 아오지로 가고 싶다고 김정은에게 얘기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 아이들은 나이가 너무 어려서 입대가 불가능하다고 선생님은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저는 기쁜 마음으로 선진국인 한국으로 아이들을 당연히 보낼 수 있게 되었고, 무릎을 탁 치면서 선생님께 그럼 됐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류마티스성 관절염 때문에 오랫동안 무릎 관절이 아프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던지라. 무릎을 탁 쳤던 저는 급작스레 무릎을 감싸며 큰 비명을 지르려다 학부모로서 선생님 앞에서 누추한 꼴을 보이기 싫어 간신히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결국 인사도 없이 저는 통화를 종료하고 집안이 떠나가라 소리치며 조금 좋아했는데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는 한국으로 교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들은 한국으로 간다는 사실이 확정되자마자 집에서 매번 아오지탄광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저는 북한에 있는 그곳에 갈 수는 없다고 단단히 강조했지만 아이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듯이 매우 활발히 움직였기에 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학교의 선생님께서 아오지탄광에 꼭 데려다 주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아이들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화가 치밀어서 남편과 손을 붙잡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아이슬란드의 부모로서 아이들을 아오지탄광에 보낸다는 선생님을 도무지 그냥 둘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막막한 시야로 간신히 학교에 도착했고, 저희의 초췌한 얼굴을 보며 쏘스라치게 놀라는 선생님은 어째서 이곳에 방문했냐고 저희에게 물었습니다. 저희는 인사도 안 하고 우리 아이들은 절대로 아오지탄광에 보낼 수 없다고 했고, 선생님은 당연히 그런 곳에 보내지 않는다고 얘기하며 농담이었다고 변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있는 놀이공원에 들려 그곳이 바로 아이들이 원하는 아오지탄광이라고 얘기해줄 작정이었다고 저희에게 말해주었는데요. 그렇지만 이미 작은 불안의 불씨가 저희 안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었기에 저희는 절대로 아이들을 한국에 보낼 수 없다고 했고, 아무튼 그런 줄 알라고 버럭 소리를 지르며 학교를 빠져나오려는데, 갑자기 담임 선생님이 저희의 뒷공무니를 붙잡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한국에 강한 편견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아이들을 강력히 통제하는 태권도장이라는 유용한 곳에 저희들이 꼭 붙잡아 둘 테니 한국으로 보내는 걸 허락해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일단 아이슬란드에서 한국인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을 방문해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곳에 있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이 한국에 있는 태권도장의 시스템과 똑같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저희는 아이슬란드에 있는 태권도장에 아이들을 한동안 다니게 해보고 교환 프로그램을 할지 말지 결정하기로 했고, 선생님이 어디론가 전화를 걸자 곧바로 처음 보는 봉고차가 학교 앞에 도착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손을 붙잡고 덩치 큰 한국인을 마주하며 아이슬란드에 있는 태권도장으로 쏜살같이 향했는데요. 그 안에는 매우 넓은 환경과 청결한 모습이 비일비재했고 한국인의 깔끔한 면모가 그대로 돋보이는 장소였습니다. 한국인 태권도 관장님은 체육적인 부분뿐 아니라 인격적인 부분까지 성숙하게 해주는 장소가 바로 이곳 태권도장이니까. 이보다 나은 교육은 없을 테니 아이들을 믿고 맡겨도 될 거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꺼림직한 얼굴로 가만히 있었지만 사실 아이들의 예절 교육이 저희의 알 수 없는 무관심으로 인해 잘 진행되지 않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알아서 교육해주겠다고 하니 열정이 넘치고 에너지가 활발한 아이들을 감히 케어할 수 없어 골치 아프던 저희는 속으로 쾌재를 외쳤습니다. 처음에 아이들을 태권도장으로 보냈을 때 아이들은 정말 울고 불고 아주 난리가 났는데요. 왜냐하면 태권도장에 들어갔다가 관절이 찢어지며 한국에서 실행되곤 했던 능지처참이라는 형벌을 당하며 인생이 종칠 수 있겠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저희는 말해주었습니다. 태권도 관장님이 한국인인데 그분의 말을 잘 따르다 보면 너희들이 원하는 아오지탄광에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은 이것이 웬 떡이냐 하는 듯이 태권도장으로 향했고 한동안 태권도를 기가 막히게 배우면서 매우 열심히 관장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의 인격적인 부분이 완전히 뒤바뀌었고 운동까지 열심히 하니 나날이 성숙해져가는 다방면의 모습을 확인하며 저희는 한국의 태권도장이라면 믿을만하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지만 알고 보니 남편의 속내에는 여전히 불신의 마음이 자리하고 있었는데요. 결국에 남편은 교환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기 일주일 직전이 되어서야 회사에 휴가계를 내어 아이들을 따라가야겠다고 했고 저는 남편이 그러겠다고 하니 저 역시 가겠다고 했는데요. 어차피 저는 하는 일이 재택근무였던지라 한국에 가도 딱히 상관없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아이들과 함께 인천공항으로 향했고 드라마에서만 보던 한국의 놀라운 공항의 모습은 실물이 훨씬 더 나았습니다. 인천공항은 상당히 넓고 쾌적했고 아이슬란드보다 훨씬 화려했으며 아주 빠르게 지나다니는 최신식 기계 덕분에 깔끔한 인상이 전체적으로 만연해 있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무지한 남편은 범죄의 표적이 되고 싶지 않다면서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지나다녔는데 이처럼 깨끗하고 발달된 문명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관광객의 금품을 모두 갈취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한국에서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고 계속 남편을 달래주기에 급급했지만 남편은 제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위를 순찰하면서 지나다니던 끝에 가만히 놓여있는 한국인의 어느 캐리어를 쥐고 황급히 저에게 다가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도대체 무슨 정신 나간 짓거리냐고 물어보았고 남편은 오히려 누가 잃어버린 캐리어를 가져왔다고 호들갑들 떨며 말해주었습니다. 이 캐리어를 경찰서에 갖다 준다면 용감한 시민상 같은 무언가 좋은 상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얘기했기에 저는 도대체 누가 캐리어를 두고 사라졌겠냐고 했고 잠시 화장실을 갔다 왔겠거니 추측해 주었지만 남편은 절대 그럴 리 없다며 대체 어떤 생각 없는 사람이 캐리어를 아무 데나 두고 화장실에 가겠냐고 했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등을 두드리는 굉장히 험상궂은 남성의 손 때문에 남편은 황급히 뒤돌았지만 한국인 남성분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한 채로 도대체 왜 내 캐리어를 함부로 가져갔냐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데 한국인 태권도 관장님이 우람한 덩치와 함께 이쪽으로 오시더니 알 수 없는 말로 뭐라 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잠시 뒤 캐리어를 가지러 온 한국인 남성은 금세 표정이 환해지면서 미안하다는 영어를 자꾸만 해댔고 아임소리 거리면서 인사하고 웃으며 사라졌습니다. 남편은 굉장히 더부룩한 표정에서 그나마 온화해진 표정으로 차차 바뀌었고 한국인 관장님에게 정말로 고맙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한국 문화와 자신의 모습은 영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더 나아가 자신은 아이슬란드에나 있는 위험천만한 공항에 속해 있어야 하는 거라고 하며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왕 한국에 왔으니 조금만 더 있지 왜 벌써 가냐고 물었지만 남편의 태도는 완고했고 짐을 챙겨 돌아가려던 남편은 문득 휴대폰을 보면서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저는 또 왜 놀랐냐고 물어보았는데 남편은 이 공항에 있는 모든 장소에서 무료 와이파이가 빵빵하게 터지고 있는 게 분명하다면서 제 어깨를 흔들고 거의 침을 뱉다시피 했습니다. 남편은 어깨를 흔드는 속도를 매우 빠르게 하면서 와이파이의 속도가 이처럼 빠를 수 없는 거라고 계속해서 침을 뱉으며 제 얼굴을 너무나 끈적거리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은 분명 어디선가 내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면서 이리저리 휴대폰을 두드렸습니다. 보아하니 백신 프로그램을 5개 정도 다운받고 휴대폰 전체를 검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체 무슨 바보짓이냐고 얘기했고 당장 그만두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덧붙여 말했습니다. 한국이 가진 인터넷 속도는 세계 최고로 빠르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인터넷 역시 모든 곳에서 통할 수밖에 없다고 했고 인천공항이 아니어도 어디에서나 무료 와이파이가 터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나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하니 남편은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풍선을 연상케 하듯이 두 눈을 부릅뜨며 이런 한국을 떠나 아이슬란드를 가려고 했다니 나 자신이 굉장히 부끄럽다고 선언하듯이 얘기했고 곧이어 저희는 화장실에서 돌아온 한국인 관장님을 따라 드디어 한국에 있는 태권도장에 도착할 수 있었는데요. 한국에 있는 태권도장의 시스템은 아이슬란드에 있는 그것과 완전히 똑같았고 프랜차이즈가 아닐까 싶은 의심을 저희 안에 성공적으로 심었습니다. 태권도장에 도착한 제 아이들의 표정은 이곳이 한국인지 아이슬란드인지 의심하고 있었고 저희는 어떻게 한국의 선진 문물이 우리나라에 정확히 침투할 수 있었는지 매우 놀라워하면서
아이슬란드의 태권도장보다 3배나 더 많은 아이들의 풍경에 까무러칠 정도로 놀라야 했습니다. 이내 한국에서의 태권도장 열풍은 실로 굉장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고, 저희가 직접 경험해본 태권도장은 모든 부모님에게 필요한 시스템이라는 생각에 모국으로 돌아가면 이곳에 대해 잘 모르는 아이슬란드의 부모님에게 무조건 태권도장을 얘기해주며 한번 이용해보라고 이야기하는 상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태권도장의 시스템은 저희의 일상을 잠시 동안이었지만 아주 많이 바꿔놓았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예절 교육부터 신체적인 부분까지 굉장히 열심히 케어해 주었기 때문에 혈기왕성한 아이 2명을 케어하고 있던 어머니로서 굉장히 부담감을 덜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태권도 관장님을 믿고 아이슬란드로 돌아올 수 있었고 여러모로 안심할 수 있었답니다. 얼마 전에 아이들은 드디어 한국에서 돌아왔고 태권도 관장님이 자기들을 아오지탄광에 데려다 주었다고 얘기하며 호들갑을 떨었는데 정말 그곳에 갔다 왔는지는 의문이었고,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즉시 간첩 신고를 하여 태권도 관장님을 신고해야 마땅했지만 아무래도 장난인 것 같았고, 장난이 아니어도 저희는 태권도 관장님을 신고할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제 아이들은 아이슬란드에 와서도 계속해서 한국의 태권도장을 열심히 이용했고, 저희는 수도 없이 태권도장을 전파한 끝에 주변에 있는 모든 부모님들의 아이들을 태권도장에 집어넣을 수 있었고, 좋은 것은 우리만 알고 있어야 했다는 생각을 뒤늦게 떠올리며 저희들 덕분에 꽉 찬 태권도장에서 뜨거운 열기에 허덕이는 제 아이들을 보며 긴급히 후회할 수 있었답니다. 태권도 관장님은 이곳을 홍보해 주셔서 굉장히 고맙다며 저희에게 아주 맛있는 한국의 매운 김치를 선물로 주셨고, 저희는 후회하는 마음을 모조리 숨기고 당연히 한국의 좋은 문화는 여기저기 전파되어야 합리적이라면서 능청을 떨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의 태권도장은 저희가 아니었어도 당연하게 바글거렸을 것이고 저희는 그저 포화되는 속도를 빠르게 가속화해줬을 뿐이었습니다. 한국의 완벽한 태권도장은 맥도날드처럼 세계 어디에서나 완벽하게 적응하며 모습을 탈바꿈할 수 있는 것이 분명했고, 그처럼 뛰어난 문화를 가진 한국으로 최대한 빨리 이민을 가고자 하는 것이 저희 가족의 오롯한 목표입니다. 그러면 더욱 재미있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추운 겨울을 한국에서는 이렇게 극복한다고? 일본도 가봤고 중국도 가봤는데 역시 한국의 한파 극복은 최고네. 겨울에는 앞으로 한국에만 와야겠어. 이탈리아 출신의 이 청년은 일본, 중국 모두 방문했지만 한국의 위대함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 청년이 각 나라에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태어나 자란 레이코치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미술에 관심이 많았고 밀라노의 햇살 아래에서 매일매일 예술을 향한 열정을 키워나갔어요. 밀라노의 거리를 거닐면서 다양한 건축물에서 영감을 얻었죠. 거리에 있는 고딕 양식의 교회, 바로크 양식의 궁전, 현대적인 건물들이 제 미적 감각을 자극했습니다. 이러한 건축물들이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어떻게 반영하는지를 깊이 탐구하면서 제 예술적 시야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었죠. 사실 저는 제 가족들과 친구들 덕분에 제 재능을 일찍 알아차린 편이었어요. 저희 가족들과 친구들이 제 방을 보고 놀라곤 했거든요. 제 방은 제 그림들로 가득 차 있어서 마치 갤러리처럼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제 방에 있는 책상은 제가 직접 디자인했었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 방을 보실 때마다 예술이 소용돌이 치는 것 같다며 제 창의력을 칭찬해 주시곤 했어요. 자랑 같아서 부끄럽지만 학교에서도 제 예술에 대한 열정은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미술 수업 때마다 항상 독창적인 작품을 만들어낸다며 칭찬하셨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걸로 만족할 수 없었어요. 제가 원하는 건 공간 자체를 제가 원하는 대로 바꿔서 그 공간을 통해 제 얘기를 전달하는 거였거든요. 제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저는 대학교에 진학할 때 디자인과를 선택했어요. 거기서 인테리어의 매력에 빠지게 되었고 인테리어 쪽으로 직업을 선택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대학교에서 진로를 정했고 저는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신입이었지만 열심히 하다 보니 운이 좋게도 금세 업계에서 유명한 디자이너가 될 수 있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전통과 현대 예술과 실용성이 결합된 독특한 스타일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밀라노의 생동감 넘치는 거리에서 영감을 얻어서 저만의 작품을 만들곤 했는데 이런 작품들을 작업하다 보니 다른 나라들의 다양한 문화와 건축 양식을 경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저는 카페에서 목적지를 정하기로 했는데 유독 아시아 지역이 눈에 띄더군요. 제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다양한 문화와 전통이 어우러진 것처럼 보였어요. 특히나 저는 겨울에 여행을 떠날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았어요. 이번에 떠나는 여행의 목적이 있었는데 다양한 나라들의 겨울 극복 방법을 탐구하고 그걸 제가 인테리어 하는 곳의 디자인에 반영하는 거였어요. 이렇게 하면 더욱 새롭고 창의적인 공간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겨울은 세계의 어떤 나라를 가더라도 그 나라만의 독특한 문화와 디자인의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이죠. 고민 끝에 결정한 나라들은 일본과 중국 그리고 한국이었는데 이 세 나라들은 각각 독특한 문화와 전통, 그리고 차별화된 겨울 극복 방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이렇게 저는 이탈리아 밀라노를 떠나서 아시아 지역으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어요. 일본은 제 첫 번째 목적지였습니다. 일본의 전통 가옥에서는 겨울철 집안에서 따뜻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해주는 코타츠와 온천 문화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것들이 특히 인상 깊더라고요. 이런 전통적인 방식들이 현대에 살고 있는 일본인들의 생활에 어떻게 녹아들어 있는지 보고 싶었죠. 그리고 일본은 미니멀리즘이 유명하다 보니 이런 디자인 철학들이 자연들과 어떤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도 보고 싶었어요. 일본에 도착했을 때 정말 찬란한 설경들과 고요한 매력에 매료되고 말았어요. 하지만 동화 같은 설경만큼 일본 여행이 이상적이지만은 않았어요. 일본에서 겨울을 나는 방법들이 제 호기심을 자극했던 건 사실이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그 방법들이 한계를 분명 지니고 있었거든요. 왜 이렇게 느꼈는지 말씀드릴게요. 도쿄의 한 전통적인 가옥에서 저는 코타츠를 경험할 수 있었어요. 실제로 경험해보니 정말 따뜻하고 효율적이라고 느껴지더라고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조금 시간이 지나자 장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 있어야 한다는 점을 들었어요. 저는 이게 정말 불편하더라고요. 코타츠 주위에 모여서 앉아 있는 건 분명 따뜻하고 아늑했지만 코타츠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정말 춥다는 게 느껴지다 보니 자유로운 움직임을 제한받더라고요. 제 디자인 철학 중 하나는 디자인이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건데 제 신념과 코타츠는 여러 가지로 맞지 않는 면들이 있었죠. 저는 제가 인테리어 한 공간에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움직이길 바랐거든요. 그렇게 저는 바쁘게 돌아가는 도쿄를 뒤로 한 채 한적한 온천 마을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겨울 바람이 정말 차가워서 볼을 스치는 바람이 꽤나 매섭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일본의 온천은 이런 매서운 겨울의 냉기를 녹이는 마법 같은 장소였어요. 사람들의 즐거운 대화 소리가 들리고 따뜻한 온천수가 만들어내는 수증기가 하늘로 솟구치는 그런 곳이었죠. 그렇게 온천을 상상하던 저의 기대감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하지만 코타츠와 마찬가지로 온천에서 역시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일본의 온천 문화에는 까다로운 규칙이 있었거든요. 사실 저에게는 타투가 있어요. 저의 자유로운 정신을 표현하기 위해 손목 부분에 타투를 새겼죠. 하지만 이게 뜻밖의 장벽이 되더군요. 하지만 온천 입구에 도착하자 눈에 띄는 문구가 있었는데 바로 타투 금지라는 문구였어요. 큼직한 안내판에 적혀 있어서 놓칠래야 놓칠 수가 없더군요. 저는 일본의 규칙을 존중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온천에 직원이 있길래 가까이에 다가가서 손목 부분에 타투를 보여주면서 부드럽게 물에 들어가도 되는지 물어봤죠. 제 질문을 들은 직원은 죄송하지만 규칙은 규칙이라며 안 된다고 대답하더라고요. 분명 표정은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엄격했어요.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마음 한편으로는 이해했지만 저도 사람이다 보니 다른 한편으로는 실망감으로 가득 차게 되더라고요. 바로 앞에 있는 온천을 바라보면서 생각에 잠겼어요. 따뜻한 온천수가 저를 부르고 있었지만 규칙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게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때 저는 문화적인 차이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제 손목에 새겨져 있는 타투는 제가 걸어온 여정을 상징하는 것이었지만 일본의 온천에서만큼은 이해받을 수 없는 이방인의 표식이었죠. 다른 문화를 경험한다는 건 단지 새로운 음식을 맛보고 풍경을 감상하는 것 이상이라는 것 역시 깨달았어요. 현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깊은 존중과 이해가 있어야 다른 문화를 제대로 경험할 수 있었죠. 온천에서 느꼈던 경험을 교훈 삼아서 저는 몇 가지 결심을 하게 되었는데 그중 하나는 더욱 포용적이고 유연한 디자인을 해야겠다는 거였어요. 생각보다 많은 단점을 느꼈던 일본을 뒤로 한 채 저는 새로운 영감을 얻기 위해 중국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중국 북부에 있는 전통적인 난방 시스템이 흥미롭게 느껴졌는데 캉이라고 불리는 시스템이었어요. 캉은 불을 떼서 바닥을 뜨겁게 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유래가 특이했어요. 알아보니 한국이 과거에 여러 나라들로 나눠져 있을 때 그 나라 중 하나인 고구려라는 나라로부터 들여온 시스템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캉이라는 시스템을 체험하기 위해 중국의 북부 지방으로 이동했고 캉 역시 직접 체험해보니 생각보다 불편한 점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집 전체가 아닌 일부분만을 데우다 보니 과도하게 그 부분만 뜨거워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줘야 했죠. 사실 중국에서의 여행은 단순히 난방 시스템뿐만 아니라 다른 점도 실망스러웠어요. 한 번은 지역에 있는 시장을 방문했는데 거기에서 겪었던 일이에요. 그 시장에는 굉장히 옛날 건물들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더라고요. 향신료의 진한 냄새와 현지 음식의 매혹적인 향기가 공기를 가득 메웠죠. 기쁜 마음으로 여러 가지 물건들을 보다 보니 한 상인의 수공예품에 눈길이 가더라고요. 섬세하게 새겨진 목재 상자가 저의 디자인 감각을 자극했죠. 그래서 상인에게 다가가서 이 상자에 대해 여러 가지를 물어봤어요. 물론 저는 중국인이 아니다 보니 제가 구사하는 중국어는 굉장히 서툴렀을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몸짓과 미소를 통해 그 상인에게 친근함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죠. 하지만 제 미숙한 중국어 발음을 듣던 상인은 눈살을 찌푸리더라고요. 제가 가격을 물어보면서 지폐를 내미니까 상인이 비싼 물건이라고 안 팔겠다고 퉁명스럽게 대답하는 거 아니겠어요? 상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말투는 차갑게 느껴졌죠. 제가 외국인이다 보니 그 상인을 대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벽에 부딪혔다는 게 느껴졌어요. 낯선 중국 땅으로 왔을 때 따뜻한 환영을 기대하고 있었던 제게 돌아온 건 차가운 대처뿐이더군요. 단순히 관심 있는 물건에 대해 질문했을 뿐인데 무례한 대답이 돌아왔고 이로 인해 굉장히 기분이 상했어요. 문화적인 차이와 언어 장벽을 넘어선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자연스럽게 깨달을 수 있었죠. 현지인들이 외국인들의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게 그 나라에서의 경험을 좋은 기억으로 만들어주는데 참 중요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상인에게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고 상자를 내려놓고 물러섰습니다. 머리가 멍해져서 정차 없이 길을 걷다 보니 한적한 찻집이 나왔고 거기에 들어가서 제가 겪었던 일을 돌아봤어요. 차 한 잔의 여유를 가지다 보니 그나마 마음이 편해졌고 다른 문화관에 다리를 놔주는 것 역시 제 디자인 여정에 있어서 중요한 임무라는 교훈을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중국의 겨울 축제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 이때 전통 의상을 입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입어보니 이 의상이 불편하고 움직이기 정말 어렵더라고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단순히 전통을 쫓는 것뿐만 아니라 현대와의 조화를 이루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었어요. 중국에서 했던 여행 덕분에 일본에서와 마찬가지로 역시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었고 이때 얻었던 교훈들 덕분에 좀 더 인간적인 관점에서 인테리어 디자인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저는 마지막 목적지인 한국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었어요. 한국에 도착하기 전 한국에 대해 미리 조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특히 온돌이라고 불리는 한국의 난방 시스템이 인상적이더라고요. 앞에서 말했던 중국의 칸과 한국의 온돌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보는 것 역시 굉장히 재미있는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전통적인 한옥과 어우러진 현대적인 서울의 스카이라인 역시 기대가 되었어요. 제게 새로운 디자인을 위한 영감을 제공해 줄 거라는 확신이 있었죠. 아니나 다를까 한국에 도착한 저는 인천공항을 보자마자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름다운 곡선과 드넓은 공간이 어우러진 인천공항의 인테리어는 나 같은 업계에서 종사하는 디자이너 입장에서 정말 배울 점이 많았죠. 서울에 도착한 저는 한국 전통 가옥인 한옥을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저는 한국의 재료와 기술로 만들어진 한옥이 겨울에 어떻게 따뜻함을 유지하는지를 배울 수 있었어요. 제가 미리 조사했던 내용과 동일하게 한옥 내부에서는 온돌이라는 난방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더군요. 제가 예약했던 방 역시 온돌이 적용된 방이었는데 직접 경험해보니 중국의 칸과의 차이점이 느껴졌죠. 우선 중국의 칸은 방의 일부분을 가열하는 방식이지만 한국의 온돌은 방 전체를 가열하는 방식이었어요. 그 덕분에 방에 어디에 앉아있던지 상관없이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었죠. 저는 제가 디자인해놓은 공간에 머무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편안하게 지내기를 바라는데
온돌 역시 정확히 제 디자인 철학과 일치하는 면이 있었죠. 제가 인테리어하는 공간들의 난방 시스템의 온도를 접목시키고 싶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온돌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어야 했어요. 그래서 온돌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한국인 주인에게 설명해 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어요. 중국에서 아픈 경험이 있었던 저는 최대한 공손하게 배움을 위한 태도를 보였죠. 그러자 친절하게 한국인 주인이 온돌의 원리를 설명해줬고, 원리를 알고 보니 온돌은 따뜻함을 유지하면서도 환경을 고려한 효율적인 난방 방식이더라고요. 게다가 한국에는 온돌에 앉아서 귤을 까먹는 문화가 있었는데, 이걸 직접 체험해보고 저는 온돌의 매력에 더더욱 매료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한국의 겨울 문화 중 하나인 찜질방을 경험하기로 했습니다. 찜질방은 따뜻한 온기와 스파 경험을 제공해서 한국인들이 겨울의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장소였어요. 처음 찜질방에 들어갔을 때 생각보다 뜨거워서 깜짝 놀랐지만 그래도 금방 적응할 수 있었어요. 찜질방에 들어가서 앉은 채 땀을 쭉 빼자 몸과 마음이 정말 편안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여기에서 여러 한국인들과 소통을 할 수 있었는데, 다른 문화를 배척하던 분위기에 중국과는 정말 차이가 느껴지는 부분이었어요. 그렇게 찜질방 안에서 도란도란 즐거운 시간을 보낸 뒤 밖으로 나갔는데, 그때의 상쾌함은 마치 새로 태어난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찜질방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간식들이 있었는데 바로 식혜와 삶은 계란이었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파란 뚜껑을 가진 커다란 물병 같은 걸 들고 다니길래 알고 보니 이게 한국의 전통 음료 중 하나인 식혜라는 음식이었죠. 쌀알이 안에 들어있어서 신기한 모습이었는데 찜질방에서 땀을 뺀 이후에 식혜를 먹으니 시원하고 달콤한 맛 덕분에 몸속까지 수분이 충전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삶은 계란을 주변에 한국인들이 먹는 것처럼 소금을 찍어 먹었는데 제가 평소에 먹던 그 계란이 맞나 싶을 정도의 마법 같은 맛이었죠. 찜질방 안에서 땀을 빼게 되면 수분과 전해질이 많이 부족해질 텐데 식혜와 소금에 찍은 삶은 계란은 이렇게 부족해진 수분과 전해질을 충분히 보충해 줄 수 있는 놀라운 음식들이었어요. 단순히 맛있는 걸 넘어서 상황에 맞는 적절한 영양소를 공급해 주는 걸 보니 왜 한식이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죠. 찜질방에서의 놀라운 경험 덕분에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걸 적절하게 제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울 수 있었어요. 밖으로 나왔을 때 눈이 오고 있었는데 물론 한파가 무척이나 추웠지만 풍경만큼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특히 한옥의 기와에 쌓여있는 눈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카메라로 그 장면을 담아서 영원히 기억하고 싶을 정도였어요. 이 장면을 보고 앞으로 겨울은 한국에서 보내야겠다고 결심했죠. 이렇게 한국에서 겪었던 경험들 덕분에 제가 디자인하는 공간이 좀 더 의미 있어질 수 있었어요. 이 자리를 빌려서 한국이라는 나라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네요. 한국인 여러분들, 제가 찜질방에 수다 떨러 이번 겨울 한국에 또 방문하면 저와 반갑게 인사해 주실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